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죠.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 우리 상무님이 출연하셨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한 4,100선 후반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 장에서 4,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고 오늘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자 다시 4,000포인트 회복에 성공을 해줬던 하루였습니다. 내년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할지 궁금하고요. 내년 전반적인 전망, 지금 많은 증권사에서는 상고하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무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그 11월 초 이후에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러니까 4천에서 한 4,100선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코스피가 거의 20% 이상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한 2달 정도, 한 12월 정도까지는 크게 힘을 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내년 1월 저희의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다시 좀 힘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연간 전망에서 뭐 상저하고 뭐 상고하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내년 그냥 계속 좀 꾸준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다만 이제 이제 상고하저를 많이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논리가 약간 좀 타당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도 그렇고 기업들의 이익의 어떤 그 모멘텀이 이제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좀 어두웠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년이 되면 상반기에는 조금만 실적이 좋아도 굉장히 숫자가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고, 대신에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숫자가 좋아도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로 보면 모멘텀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상고 하저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이익의 레벨은 계속 좀 꾸준히 올라가되 좀 아마도 이런 이익에 대한 그 모멘텀이나 증가율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올해보다는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내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라는 말씀도 네.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상고하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신다라는 말씀 속에 내년 우리 상무님이 정말 성실하게 또 부지런히 리포트를 써주시잖아요. 변수로 짚어봐야 할 부분 중에 연준의 금리 경로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에 뭐 1회 내지는 2회 인하를 가정하고 있는데 상무님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러한 제한적인 금리 인하 환경에서도 국내 증시에 호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변수로 이제 연준의 금리 경로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저희가 올해를 돌이켜 보면은 내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뭐 시장이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기도 맞아요. 했고, 또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좀 완화가 되니까 주가가 되게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를 크게 좌지우지했던 변수는 AI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을 이렇게 내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뭐 지금 연준의 점도표에서는 내년에 뭐 한 번 이 정도로 금리 인하를 예상을 좀 하고는 있지만, 특히 이제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정부의 또는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금리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좀 가늠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좀 될 것 같아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는 또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금리를 크게 많이 내리지 않아도 어쨌든 지금 정도의 레벨에서 크게 많이 내리지 않아도 미국 경제나 저희 그 한국 경제나 기업들 이익에는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지금 장기와 단기 금리 간의 차이가 좀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 금융기관들도 이렇게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게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이롭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금리를 크게 더 내리지 않아도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많이 늘린다라는 건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한국도 이렇게 미국의 어떤 투자 사이클과 함께 갈 수 있는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한국의 주식시장의 어떤 환경도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은행의 대출 추이와 한국 증시의 선행성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네요.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미국에서는요,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자꾸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피로감을 좀 호소하고 있는 모습인 듯 합니다. 기술주 아닌 다른 주식을 조금 찾아서 순환매 장세를 예상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 지금 좀 연말 연초는 대응을 해보는 것이 현명할지, 아니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또 저력을 우리는 봤잖아요. 계속해서 AI 모멘텀이 유효한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는 너무 빅테크에 저희가 목을 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신문들 보시면은 이 AI와 관련된 대형 언어 모델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변화 속도가 지금 뭐 너무너무 빠른 상태이고요. 뭐 주마다 1등이 바뀌고 있습니다. 챗GPT와 네, 이제 제미나이. 뭐 또 그 XAI에서 또 XAI, 그룹이 나오면 또 걔네들이 또 1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누가 1등이 될지 잘 모르겠고 그만큼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미국의 빅테크들 내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내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익률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미국 경제 그리고 저희 주요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언어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비용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AI를 활용한 다른 산업에서 어떤 성장률 또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뭐 굳이 빅테크들도 좋지만 뭐 소매 업종 또는 뭐 은행, 금융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AI가 확산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쪽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AI 쪽 관련해서 확산되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내년 반도체 다음으로 영업이익 증가 기여가 높아질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쪽도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에너지 쪽, 상사 자본재 쪽, 배터리, 화학, 여기에다가 철강, 조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2차 전지, 화학 등 올해 못 갔던 주식들의 재평가가 내년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단을 하셨는데 이쪽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올해 주가가 코스피가 4천이고 주가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주가가 좀 많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반도체가 가장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올해와 내년을 이렇게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당연히 뭐 주도 업종으로 저희가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사실 올해 주식 시장을 보면은 이런 반도체라든지 상반기에는 이제 뭐 조선, 방산과 같은 이런 업체들을 제외하면 사실은 많은 업종들이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게 근데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런 기대감이 약간은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기관들이 어쨌든 대출을 늘릴 것 같고 또 저희 이번 정부에서도 내년에 뭐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뭐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의 상당 부분이 투자에 좀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도 작년, 올해, 재작년까지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던 산업들에서 약간의 좀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고 그런 산업들 중에 하나 그런 산업들의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뭐 배터리, 뭐 이런 산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들이 사실 좀 좋아질 때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의 여건도 좀 더 활발해질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좀 반도체에 좀 치우쳐져 있고 맞아요. 반도체 업종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좀 높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올랐지만 이 주가가 오른 만큼의 어떤 체감이 잘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반도체 때문에 좀 못 갔던 쪽 에너지, 배터리라든지 뭐 자동차 쪽, 뭐 내지는 바이오 쪽, 유틸리티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26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내년에 또 주식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를 전해주신다면요. 네. 세 가지를 딱 짚기가 좀 쉽진 않은데 맞아요, 너무 일단 많아서. 첫 번째는 주가가 내년도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변동성은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어쨌든 굉장히 좀 낮은 주가 레벨에서 시작을 했고 내년은 아무리 못해도 3,900대나 4,000선에서 한 해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높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어제나 그저께처럼 주가가 좀 약하거나 빠질 때 오히려 주식을 사는 전략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효과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계속된 어떤 노이즈들 이런 것들이 좀 많다라고 보면은 아까도 중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AI 때문에 조금 더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다른 산업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아마도 내년은 약간 뭐 빅테크보다는 빅테크가 아닌 쪽 그리고 완전히 테크에 올인하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경기 민감한 전통 산업들도 같이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염두에 두셔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상무님.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